예,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중간 평가 자료 작성 요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목들은 중간 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우리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도가 조금 늦었어요. 뭐 늦은 거죠. 예, 중간 평가 때까지 원래 이것까지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학기 초에 조금 우왕좌왕한 것도 있고 또 앞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건문하고 반복문까지는 공부를 해야지 그나마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데이터 타입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짤 수 없잖아요. 입력 출력문만 가지고. 그렇다고 또 if문 하나만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반복문이 마무리된 다음에 중간 평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에 벌써 우리 다 중간 평가 문제는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봤으면 도리어 지난주 동영상 수업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복문까지 포함된 상태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아니 뭐 반복문이 포함된다기보다 프로그램에 그 기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그 중간 평가 자료 한번 살펴봅시다. 예, 중간 평가 자료는 크게 봐서 아래 한글 파일도 내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래 한글 파일 열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표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크게 봐서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고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툴 사용법,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문제라기에는 뭐죠? 그 사용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사용 설명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양이 많고 디테일하게 설명할까봐 양 한 10페이지 이하로 작성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 편하게 처음에 실행한 다음에 가서 뭐 솔루션 만들고 프로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죠. 그걸 단계별로 쭉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알고리즘 문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C 프로그램 인문제, C 문법 인문 아니거든요. C 언어 인문 문법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을 배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알고리즘 집어넣었고요.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순서도 그리는 걸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있다는 거 알고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함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얼굴을 봤으면 이 부분으로 내가 보통 한 2주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C 언어를 배우는데 명령어만 배워서 프로는 절대 못 짜요. 그래서 그 프롬 짜는 요령이 엄밀하게 알고리즘 구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알고리즘 구성 가능하면 순서도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그리는 요령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뭐 강의 자료 뒤져보면 어딘가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도 되고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엄밀하게는 알고리즘 구성보다는 알고리즘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순서도 작성 요령을 가리키는 쪽에 더 치중이 될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분석 능력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출력하는 순서도 3의 정수를 입력받아가 있네요. 크기 순서대로 출력하는 순서도 그리고 소수라고 하죠. 1과 자기 자신 이외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도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여기다 삽입하도록 예. 이거 기초잖아요. 예. 그대로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다운 게 좀 들어가는데 아직도 기초니까 이런 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통짜로 하나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복문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해야지 식을 여기 1000개, 1000까지 다 쓰면서 타이핑하겠다고? 정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일단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동영상 강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결과는 나와야 된다. 예, 결과 나오면 반 주겠습니다. 풀로 타이핑 쳐도 반은 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여기다 반복문을 적당히 써가지고 단순하게 표시되도록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1000 이하의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는 공부를 여러분이 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거 답도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에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고 그 개수를 출력하는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짜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 공통사항들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5번하고 6번이 이제 개인별로 좀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문제면 공유할 수 있을까봐 그나마 조금 나눴습니다.
5번 문제는 3종류의 문제를 제시했고요. 6번은 6종류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문제가 틀리다는 거죠. 또 여기서 좀 차이가 나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표 중에서 기준이 어떻게 구구단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 하면 꼭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구구단 출력한 문제를 5번 문제로 했고요. 6번 문제는 이런 표면 되는 겁니다. 반복문하고 조건문을 적당히 써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 지정된 문제를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푸름 짜는 문제는 밑에 이렇게 표를 제시했거든요. 이 표에는 보면 화면을 캡처해서 삽입하시오라는 부분이 있고 밑에 푸름 코드를 삽입하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행 결과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실행 결과. 그리고 여기는 코드를 긁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소스 코드를 긁어서 붙여넣기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림 아니에요. 이거 텍스트예요. 이거 텍스트. 그래야 내가 돌려볼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위에 캡처는 이건 그림입니다. 픽처. 밑에는 문자로 넣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삽입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페이지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또 결과 화면 집어넣을 때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요 위에만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잘라서 보내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요 윗부분만. 물론 요 위에 제목은 나와야 됩니다. 거기 보면 파일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만드는 모든 C 프로그램 파일 이름은 C 자기학번 밑줄 1, C 자기학번 밑줄 2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C 자기학번 밑줄 1, C 자기학번 밑줄 2. 그래서 그게 요 화면 여기 표시되거든요. 여기에 그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뭐 자기 맘대로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 달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문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할 땐 파일만 이 아래 한글 파일만 제출하는 겁니다. 개별 파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래 한글 파일 내에 이렇게 텍스트로 삽입이 다 돼 있다면 내가 이걸 갖고 돌려볼 수 있거든요. 만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림으로 집어넣었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고생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 적어놨듯이 보고서 편집 점수가 30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까버릴 거예요. 그리고 답이 틀려도 25%는 준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15점짜리면 한 4점은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안 써도 근데 이게 빈칸으로 제시가 됐을 경우 이게 다 빈칸이면 다 감점입니다. 뭐래도 하는 신용만 보였으면 무조건 25%는 줍니다. 신용만 보였어도 25% 이상 줘요.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15점짜리면 5점은 주고 시작할 거고요. 80점짜리면 20점 주고 시작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모르겠다 그냥 스킵하지 말고 몰라도 하는 데까지 여기다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덜렁 뭐 이렇게 순서도는 이러고 끝나버리면 이건 안 한 겁니다. 하는데 내용이 좀 틀리다 이런 거지. 하려고 신용한 티는 내야지 아무 의미 없이 그림 하나 갖다 놓은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개별 첫 번째 문제는 사용법 설명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에 결과창에 명령창에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어느 메뉴를 눌러야 된다, 어느 단축키를 눌러야 된다, 그게 무슨 작업을 한다가 있어야 됩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없어도 됩니다. 그죠? 코드 작성할 때 뭐 들여쓰기 하는 거 점수를 좀 더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일부러 오류가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한다 설명을 밑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또 디버깅하는 방법도 추가로 설명 집어넣어 주면 내가 추가한 만큼 추가 점수 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문단 정렬하는 거 뭐 F5번, 컨트롤 F5번 이런 기능들 있죠.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추가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단축키가 있는데 이거 할 때 좋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주면 그것도 가능 점수로 다 포함을 시켜 주겠다는 거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추가 점수 받아야죠. 남과 똑같은 것보다 좀 더 받는 게 낫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그림은 A4지에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페이지 여러 개의 그림을 넣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 그림이 너무 커서 한 페이지를 잡아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을 때 그림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이 요만큼만 차지해. 그럼 이렇게 잘라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새카맣게 나오는 이런 창은 화면 사이즈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내용만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조절해서 화면 캡처하기 바랍니다. 화면 캡처 방법은 알죠? 얼터네이트 키에다가 키보드 오른쪽 위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 버튼 누르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만 캡처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명령창에 결과가 표시되는데 덜렁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면 5050 나오죠. 결과창에 5050 딱 찍으면 기본 점수만 줍니다. 요 위에다가 1번 문제 뭐 하는 거다 적고서 쭉 결과 표시하고 쭉 맨 밑에다가 작성자, 학번 누구,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해야 점수 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덜렁 5050 찍는 경우 절대 80점 못 받아요. 아무리 잘해도. 사용 설명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코드에는 이런 식으로 몇 번 문제고 이 문제가 뭔지 문제 설명 집어넣고 결과 표시한 다음에 작성자까지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딱 출력되도록 해요. 습관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사용 설명서가 킵니다. 소스코드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했을 경우 추가 점수 줍니다. 물론 이거는 추가된 부분을 별표해서 내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또는 표지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추가 기능을 몇 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라고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림은 화면의 반 이하로. 오케이,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지만 순서도 그리는 요령을 여러분한테 학습시키려고 집어넣은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지만 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프롬 잘 쳤으면 순서도 금방 그립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는 파워포인트에 보면 삽입에 들어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쫙 확장해 보면 쭉 아래로 가보면 순서도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순서도 그림들이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마우스 커서 가볍게 올려놓으면 무슨 기능인지 설명 나옵니다. 실제로 요 정도 씁니다. 이거 말고 쓸 게 있나? 입력은 우리 요거 씁시다. 이거 키보드 모양이거든요. 요걸 입력으로 쓰고요. 출력은 다 이거 프린트 용지 모양입니다. 이거 프린트 용지 여기서 물결만 이거거든요. 이걸 출력으로 쓰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이거 쓰고요. 이거 스캔 F입니다. 이거 if 명령이죠. 예. 이거 스타트, 이거 엔드거든요. 요거밖에 안 씁니다. 요거만 갖고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if 문에서는 어떻게 분기되는지 여기다 yes, no 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떤 때 조건을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순서도를 하나, 둘, 세 개 그려주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 여러분 생각대로 정리해 줘도 됩니다. 예? 가능하면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연결선 꼭 표시하고요. 뭐 세미콜론 이런 건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반복문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어느 강의 자료인가 있는데 순서도 그림 가볍게 뭐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문제에 대한 순서도를 작성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하고 그려진 내용을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붙여 넣은 다음에는 그 붙여놓은 그림을 글자처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처럼으로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페이지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세 개의 문제에 대한 순서도 작성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실제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쉽죠. 이식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 식의 결과가 무언지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행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번 문제, 문제 설명, 결과 그리고 작성자 이름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 점수를 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보나마나 10%씩 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림을 집어넣고 여기는 텍스트를 집어넣어요. 소스코드 긁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붙여넣기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들여쓰기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들여쓰기가 살아있게, 즉 비주얼 스튜디오 작업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되죠. 그게 여기서도 살아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쫙 붙여버리는 일 하지 마요.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여러 페이지로 가도 됩니다. 또는 페이지가 너무 거서 따라지면 표를 이것하고 요 표를 잘라서 따로따로 표시해서 페이지 구분해도 됩니다. 페이지 안 넘어갈 거예요. 이거 소스 한 줄? 두 줄? 이것밖에 안 돼요. 뭐 여기 문제 찍고 문제 설명하고 줄국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찍는 게 더 많이 나가겠네. 이거 그리고 정 못 풀게 쓰는 사람은 식을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해 줄 겁니다. 하지만 점수는 저렴하게 나갑니다. 이걸 풀로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점수 저렴하게 나갑니다. 반복문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건 뭐냐? 피보나치 수열 문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이 값입니다. 또 요 둘을 더한 결과가 이 값이고요. 이 둘을 더한 결과가 이 값입니다. 3하고 5 더하면 8, 5하고 8 더하면 14 이렇게 나가죠.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됩니다. 1부터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터 출력을 하는데
이때 1000 이하의 값, 이 값이 1000 이하라는 겁니다. 1000이 포함이 되죠. 이하의 값을 갖고 있는 필수를 출력해요. 쭉 해서 1000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1000 이하가 나왔을 때 예, 출력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몇 개다. 오케이? 알겠죠? 만으로 할까? 만도 돼요. 근데 천. 원리를 하는 거지 뭐. 고생시키려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도 결과창 캡처에 집어넣고 여기 프로그램 소스 코드 긁어서 복사해서 텍스트로 붙여넣기 해줘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문제를 지난주에 제시했는데 벌써 제출한 사람이 3명인가 있어요. 생각보다 프로그램 잘 짜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수업이 교양이긴 하지만 이 교양에 전공 학생들도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전공 학생이라는 게 좀 웃기네. 컴퓨터 과가 별로 없습니다. 1, 2학년은 다 똑같은 거지. 엄밀하게 전공 학생이라기보다는 원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매년 보면 한 10% 정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40명 들어오니까 한 4, 5명 정도 존재하고 이런 친구는 진짜 잘 짭니다. 전공 애들보다. 거기다가 이제 전공은 한두 명 그 전공도 5% 10% 들어와요. 두세 명에서 5명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해서 사실 복습하려는 친구도 있고요. 4학년들이 가끔 키는데 요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짤 줄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입문 배울 때 주로 짜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꽈죠. 피보나치 시절만 출력하라는데 개수를 표시하라는 말까지 집어넣을 뿐입니다. 프로그램 코드 몇 줄 안 됩니다. 신경 써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구구단 문제입니다. 단골이죠. 구구단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조건 반복문 쓰라는 소리예요. 뭐 그런 친구들 있어요. 구구단을 풀로 81개를 다 프린트문으로 찍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그러면 쓰기만 하면 25%에다가 그걸 정성이 가상해서 한 50% 점수는 주겠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은 그런 일 안 하려고 짜는 거죠. 요 문제는 여러 개로 제시가 됐습니다. 본인 학번 끝에다 자기 학번 끝자리수를 3으로 나누어요. 그거의 나머지 값이에요. 자기 학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어떻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학번이 0으로 끝나면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거기다 1을 더해요. 그러면 0에다 1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기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학번 끝이 7이다.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 되죠. 1에다 1 더하면 2가 되고요. 그럼 요 문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이런 친구가 한 2~3명씩 나오는데 이 문제 푸는 게 무슨 소리죠? 여기다 구단이라고 찍으라고 되는 문제예요. 구단 내용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단 내용을 찍으라는 거예요.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이거 됐더니 여기다 구단 이렇게 찍는 친구들 매년 나왔어요. 그러면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점수 안 줍니다. 답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는 9단 91, 92, 93, 94, 95 9줄이 쭉 나와야 되고 여기는 6줄 6단이 나오고 3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 있죠? 이 순서 잘 맞춰야 됩니다. 여기 나온 문제가 어느 거 쉽고 어느 게 어렵고 없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반복문 쓰는 요령 배우는 거고요. 뭐 굳이 하면은 1번, 2번 같은 문제예요. 거의 소스 코드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럼 3번도 차이 없어요. 3번 뭐 똑같은 문제네. 뭐 결론은 거의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거의 똑같은데 아닌가? 이게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난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문제가 쉬운 문제, 어느 문제가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 잘 골라서 하기 바라고요. 구구단이 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캡처할 때 꼭 아까도 늘 얘기하죠. 이거 할 때도 화면 너무 크게 캡처하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요 부분만 캡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게 해요.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캡처는 큰 화면으로 하고요. 여기 집어넣은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요. 처음부터 조그맣게 캡처하면 나중에 내용 보기가 나쁘니까요. 큰 화면을 캡처해 집어넣고 사이즈를 좀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출력해서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소스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 해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구구단 다 알잖아요. 단지 순서가 좀 그런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문제. 이건 또 뭐야?
뭐야 씨 하기 싫은데. 이것도 일단 문제가 6개 종류가 제시가 됐고요. 이 중에서 본인 걸 찾으면 됩니다. 자기 학번이 0번이면 끝으로 끝나면 맨 끝에 한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3을 더한 다음에 끝자리 3을 더해서 6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 1을 더하라. 아이씨 복잡해. 예를 들어 0번이면 3 더하면은 3이 되지. 3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 되고 거기다 1 더하면 4가 되네. 아 요번에는 네 번째 거 하는 거네. 학번 끝자리가 0인 사람은 네 번째 거 하면 돼. 학번 끝자리가 7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7인 사람은 끝자리가 7인 사람은 3 더하면 10이 되는데 1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죠. 4에다 1 더하면 5가 되네. 그럼 요 문제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이건 좀 복골복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가 뭐지? 얘하고 얘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쉬운 문제. 제일 더러운 문제가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다 난이도 비슷해요. 더 더럽다는 거는 공백이 많은 애들이 이게 더 더러운 거지 뭐. 4개인데 얘는 5군데 공백이 있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거 공백 아니지. 공백이 앞에 있는 건 처리하기가 쉬워.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숫자가 안에 빈칸 들어가야 됩니다. 또 띄웠어요. 붙이지 말고요. 여기도 빈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조작할 게 많네. 여기도 빈칸 찍혀줘야 됩니다. 우리 배열 안 배웠습니다. 배열 사용할까요 말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쓸 줄 아는 사람 배열 써도 됩니다. 여러분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기초 과목 배운다고 걔들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능 우리가 강의 중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적용시켜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 통짜로 찍는 거 안 됩니다. 프린트 F로 이 전체를 따옴표로 묶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따옴표 찍어서 프린트면 7개로 해결하는 그런 시도 하지 마요. 그러면 기본 점수 받고 끝납니다. 꼭 해보기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찍어야 돼. 결과는 요거 한 개 나가는 거죠. 하나. 자기 뭐 잘하면 여러 개 해도 돼요. 여러 개 해서 카톡에다 올리거나 아니면 뭐 저기 우리 그런데 올려갖고 딴 친구들 도움을 주는 거를 그 부정행위가 되나? 친한 친구 도와줘도 되고요. 친구 도움 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것도 공부하는 거잖아. 나는 보고서만 갖고 평가를 할 겁니다. 거기다 지금 이거 원격 강의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집에서 무슨 전이 내가 어떻게 알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다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배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문제 설명, 결과 그리고 작성자 이름 이렇게 화면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했을 때 내가 점수를 풀어줄 수 있어요. 알죠? 만약 이거 하다가 이거를 잘못 깨서 남의 문제를 풀었을 경우 감점 들어갑니다. 자기 문제 아닌 걸 남의 문제를 풀었을 경우 감점 들어갑니다. 한 10%쯤 까야지. 문제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또는 자기 거 못 푸니까 친구가 풀어놓은 걸 복사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계산 잘하고 자기 문제 확인하기, 자기 문제 찾아서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잘하려 믿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모든 자료는 아래 한글 파일로 여기서 이거 표시가 안 됐네. .hwp 파일만 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별도의 C 코드 파일 나한테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 파일에서 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아래 한글 파일을 만들 때 그림을 삽입할 때 그림을 파일의 본문에 포함시키는 걸로 해야 돼요. 또 사이즈 너무 크다가 밖으로 빼지 마요. 외부 파일 링크해서 걸지 말라고요. 아래 한글 파일에 기본으로 삽입된 모든 그림은 자동으로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사이즈 작게 나오거든요. 외부 파일 했을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또 작성한 보고서 프린트 된 상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제 프린트해서 난 제출해야 되잖아요. 프린트 됐는데 그림이 지멋대로 여기저기 페이지 나가거나 옆에 잘리거나 다 감점시켜 버릴 거예요. 편집 상태도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꼭 알기 바라고요. 메일을 보낼 때는 C 본인 학번, 본인 이름, 중간 여기 밑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은 늘 보냈듯이 newbokman@naver.com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첨부되는 파일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hwp인데 C 본인 학번이라고 이름 주면 안 돼요. 진짜 본인 학번을 넣어야 돼요. 이것도 본인 학번으로 쓰라는 거 아니야. 자기 학번으로 바꿔요. 이거 말고 이것도 자기 학번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C수업은 다른 과목하고 틀리게 다른 수업도 그렇지만 좀 지금 시험을 한 주 좀 늦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마감 시간은 유사하고 시간 충분히 준 겁니다. 충분히 줬다는 이유는 배우는 진도가 늦었을 뿐이고 문제도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면 바로 문제랑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미안한 감이 있고요. 온라인 강의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할 거는 일단은 문제 보고 동영상 강의 충실히 학습한 이후에 작업 들어가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 사소한 거는 스스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질문은 자기가 한 거를 근거로 나한테 질문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때까지 제출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해결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카톡을 통해서 질문 계속하기 바랍니다. 20일부터는 아마 적극적인 서비스 해줄 겁니다. 문제 설명이나 심하면 답도 알려줄 건데 대신 그 이후에 도착하는 메일, 20일이 넘어서 도착하는 메일에 대해서는 채점을 꼼꼼하게 합니다. 미세한 오타, 보기 나쁜 거 다 감점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늦어도 그 전주에 끝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20날까지 다 제출이 돼야 됩니다. 혹시 제출이 안 되면 내가 20일날 통보를 할 건데 그리고 늦어도 그 주말까지 안 들어오면 그 사람 중간고사 빵점입니다. 중간고사 빵점이면 내년에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내년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 테니까 그때 편하게 수업을 들을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중간평가 자료 안 내면은 수업은 계속 듣는데 지장 없고요. 기말에도 그냥 안 봐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평가 기본이니까 꼭 작성해서 제시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 한번 쭉 정리하는 겁니다. C는 반복문까지 들어갔으면 끝난 겁니다. 막말로 해서 여기에 배열 정도 들어가면 기초 프로그램 끝나는 거거든요. 뒤에 뭐 포인터 구조체 얘기 나오는데 C로 할 거 아니면 실수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뒤에 배열한 다음에 예제, 시스템 예제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수준도 이 중간고사 수준 정도입니다. 지금 난이도가 많이 높은 수준이에요. 양이 좀 많은 쪽인데 그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고요. 기말고사도 이 정도 나갈 거고요. 아마 기말고사 성적 처리하는 거 매년 난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프로그램 여기 중간평가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면 성적 처리는 배열 집어넣어서 배열의 데이터 집어넣고 정렬하는 기능 좀 들어갈 겁니다. 정렬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면 이제 그거 실습을 통해서 정렬 알고리즘 배울 거거든요. 소트 그것까지 하면 기말고사 무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C를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는 이 반복문까지 하면 끝난 거고요. 배열 포함시키면 교양에서 하는 C는 끝난 겁니다. 포인터도 강의는 하는데 포인터 구조체 심도 있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할 거거든요. 교양이잖아요. 보통 전공 수목 2학기에 걸쳐서 하는 걸 내가 너무 빨리 나가기 좀 그렇고요. 원하면 나갑니다. 어쨌든 중간평가 문제는 반복문까지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바라고요. 내가 지금 설명한 이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할 만큼 해본 다음에 해야 됩니다. 20날 20일날부터 질문을 해요. 20일 오후부터 질문하기 바랍니다. 밤중에 질문하지 맙시다. 카톡에 들어온 경우는 나 답변을 빨리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건 아니고 낮 시간에 질문한 건 가능하면 바로바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말 질문 괜찮습니다. 토요일은.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몰라요 하지 말고 할 만큼 해본 이후에 20일 날쯤 적극적으로 자기 공부한 거 제시하고 살펴봐 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프로그램 요거비만 넘으면 재밌어지거든요. 교양이라 그냥 가볍게 들어온 친구들은 일부 있을 텐데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해주기 바랍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그리고 요 강의 수강했으면 요번 주 강의는 뒤에 2교시 3교시는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수강이 된 걸로 확인이 되면 온라인 강의 시청한 걸로 되면 2교시 3교시도 자동으로 내가 출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이게 수강이 된 게 확인된 다음에 할 거니까요. 요거 시간 빼주니까 요 시간 잘 활용해서 중간 평가 보고서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왠지 아쉬운데 여러분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모르면 질문해요. 20일 이후에. 그리고 개인적인 메일, 카톡 안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 3교시는 없습니다. 항목은 올라가더라도 들을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냥
그것만 듣고 끝나면 요것만 듣고 끝나면 되고요. 평가 자료 빨리 만들기 바랍니다. 끝. 진짜 끝.